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슴이 미어져 오고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만 아마 평생 엄마와의 삶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 나는 엄마처럼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지만 결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어렸을 적 아빠가 저희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때 당시 8살이었던 저와 함께 숙식 제공되는 식당에서 엄마와 함께 힘든 날들을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식당에서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 덕분에 그래도 사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음식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항상 저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식당 일이 끝남과 동시에 엄마는 또 다른 곳으로 일하러 가셨고 어린 나이에 어두운 밤 혼자 남아 숙소에서 TV를 보며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다 눈 떠보면 엄마는 언제 오셨는지 식당에서 일하는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식당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을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가난한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홀로 저를 키우시며 발버둥 치시는 엄마의 모습에 저는 어린 나이에 성숙해져 버렸고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엄마께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공부만이 살 길이라며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셨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반에서 순위권 안에 들던 저를 보며 더욱더 힘을 내시며 일을 하셨고 식당을 운영하시던 사장님께서는 그런 제 모습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학원을 알아봐 주셨고 학원에서 나오는 비용은 사장님께서 모두 납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으신 사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지원해 주신 이유는 엄마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고 늦은 밤 밖에서도 일을 하시던 엄마는 매일 사장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린 나이였던 저는 이런 상황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저에게 일하러 간다는 말을 하셨던 엄마는 그날따라 저와 함께 계셨고 뒤늦게 닫혀있던 식당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신 사장님께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저보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며 웃으면서 식당으로 내려가셨고 그렇게 엄마와 사장님은 한참 동안 대화를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잘 해결이 되었는지 갑자기 사장님께서 엄마를 안아주셨고 그 상황을 본 저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늙은 사장님과 재혼을 하심과 동시에 저에게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학원 개수가 5개로 늘어났고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한 것들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군데군데 엄마 몸에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물어봤으나 식당 일을 하면서 테이블에 부딪혔다는 말과 함께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넘어가려 하셨으나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는 이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없다 생각했고 사장님의 나쁜 손버릇을 저에게 들킨 순간부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삶과 엄마가 원하는 삶은 달랐고 부족했어도 걱정 없이 살았던 행복한 삶보다 엄마는 자기 하나 희생해서 제가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라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결국 저는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자며 어린 나이에 무턱대고 나왔지만 갈 곳 없었던 저는 친구 집에서 돌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별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이후로 사장님께서도 눈치를 보며 자기가 잘못한 걸 많이 뉘우치고 계셨는지 술은 입에 대지도 않으셨지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을 수 없었고 엄마와 저는 그동안 모았던 돈과 위자료로 작은 집 하나 구해 살아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엄마가 원하시던 의사나 변호사는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기업에 취직해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저와 행복하게 살자고 했지만 저에게 피해주기 싫다며 엄마는 하시던 식당 일을 계속하셨고
제가 벌은 돈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라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퇴근하면 엄마와 함께 맛있는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엄마대로 식당 일이 바쁘고 저는 저대로 회사 일에 치여서 얼굴 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일하시는 곳까지 퇴근길에 차를 몰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된 걸 알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공중에서 몇 바퀴나 돌면서 떨어지고 있는 차 안에 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의 전화가 울리는 핸드폰을 보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난 줄도 모르는 상태로 기억도 나지 않았고 제가 얼마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린 상태로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저녁인 건지 앞이 너무 캄캄해 보였고 아직 말할 힘조차 없던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서 제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건지 엄마의 목소리가 제 귓속에 들려오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의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말들 속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심각한 각막 손상으로 인해 두 눈이 이식을 받지 못하면 회복 불능하다는 말을 들었고 한참을 울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재활치료하며 몸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했지만 의사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눈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너무 무서웠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제 옆에서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던 중 엄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말에 자리에 앉았고 어렵게 꺼낸 말 속에 저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증자가 나왔다고 하더구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세연이가 평생 앞을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잘 됐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예전처럼 우리 딸이 걸어다니는 모습 볼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힘내자. 알겠지? 엄마는 저에게 모든 게 잘 될 거라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제 얼굴을 만져주고 저를 꽉 안아주시며 좋은 결과 올 테니 나중에 수술 잘 끝나고 엄마와 좋은 데 구경 가자면서 밀린 식당 일 하러 가야 한다며 수술비도 마련해야 해서 며칠 동안 식당 일하고 수술날 들어오신다며 전화 못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라면서 나가셨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정말 많이 힘들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저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걸 베풀어주신 엄마에게 수술이 잘 끝나고 모든 걸 다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기도했습니다. 한동안 식당을 쉬면서 제 병간호를 해주셔서 그런지 며칠 동안 전화 한 번 온 적 없이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지 저녁이 돼도 전화 한 통이 없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어떤 분께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니? 아저씨 목소리 기억하지? 예전에 엄마와 아저씨랑 함께 살았었잖아. 몰라보게 컸구나. 아저씨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식당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아저씨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과거에 했던 일들은 정말 미안하다. 너희 엄마가 나에게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면서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여기 병원을 알려줬다. 너한테 찾아올 면목 없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만큼 엄마의 결정에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무 생각 없이 아저씨를 부른 게 아니라서 일단 내일 기증받는 날이니까 수술만 잘 받고 나와라. 그럼 내일 보자. 그렇게 예전에 엄마와 함께 식당 일을 하셨던 사장님께서 보호자로 오셨다는 말과 함께 왜 이런 상황을 사장님께 알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도 안 보이니 너무 답답했고 슬슬 도무지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이 워낙 바쁘셔도 다음날 기증받는 날인데 오지 못하신다는 말에 좀 서운하기도 했었고 얼마나 바쁘면 사장님까지 부를 정도인가 생각하며 마음이 심란했지만 일단 다음날 수술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모든 수술은 잘 될 거라면서 걱정되는 말로 저에게 힘내라며 안심시켜주려 노력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일단 접어둔 채 그렇게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 상태에 정신을 차려보니 수술은 벌써 끝이 나 있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제가 꿈틀거리자 사장님께서 저를 보고 계셨는지 담당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사장님께 엄마의 소식을 물었지만 사장님께서는 지금 일이 많이 바빠서 대신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며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약간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겹 한 겹 붕대를 풀면서 감고 있던 눈을 조금씩 떠보니 약간 하얗게 보이는 빛이 제 눈에 들어왔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시력을 찾게 되었고 저를 보며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에는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고 저는 사장님께 엄마는 언제 오냐고 다시 물었지만 퇴원하고 찾아가는 게 좋겠다는 말과 함께 그렇게 퇴원 후 사장님이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자며 저를 차에 태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에 도착을 했고 저는 사장님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왜 왔냐는 말에 내리자는 말을 하면서 차에서 먼저 나가셨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차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제 감정은 분명 가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조용히 차 문을 열어주시며 엄마 보러 가자는 말을 하셨고 그 말을 꺼냄과 동시에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을 안겨주고 갑자기 떠나신 엄마의 행동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사장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이 상황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면서 주저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희 엄마가 나에게 갑자기 찾아와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도움을 청할 곳이 나밖에 없다며 도와달라고 말을 하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진정시키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 과거가 어떻든 간에 도움을 청하러 온 너희 엄마 내칠 수 없어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로 했고 네가 사고가 난 시점부터 너희 엄마의 상태까지 모두 말을 하더구나. 네가 사고가 난 시점에 너희 엄마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어. 췌장암을 앓고 있다는 말을 하더구나. 뒤늦게 확인된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는데 하필 너에게 말을 해야 할 그날 네가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너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없어. 엄마의 아픔은 숨기고 있었지.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삶을 혼자 외로이 버티고 있던 너희 엄마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도움을 주고 싶어 기증하기를 원했고 모든 상황을 숨긴 채 그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었단다. 어떻게든 버티며 옆에 있어주고 싶어 했지만 워낙 진행이 심해졌고 보호자가 필요한 시점에 나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내가 너 옆에 있는 거란다. 당연히 내가 사랑했던 여자인 만큼 모든 장례 절차는 내가 잘 마무리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연이 널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엄마마저 잃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엄마의 눈이라는 말이 저를 더욱더 버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필 그때 왜 엄마를 보러 가겠다고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눈을 만지면서 엄마를 외치며 오열하고 있는 저를 보고 있던 사장님께서 눈 잘 관리하라며 좋은 데 구경 가기로 약속했는데 너무 많이 울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진정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의 말을 듣곤 저는 울고 싶어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을 눈물로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뜻깊게 살려고 노력했고 쉬는 날이면 좋은 곳 구경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엄마, 한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엄마, 그런 엄마를 얻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엄마의 몫까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못난 딸 지켜봐 주세요. 사랑합니다. 제 삶의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